반갑습니다. 조일교의 A1 리서치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시장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네, CPI 발표 후에는 오히려 급상승을 하고 그 다음 날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는 또 급락을 하고 어제는 또 올랐었죠. 왜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심한 건가요? 그 전에 오늘 또 제가 오기 전에 언론을 다 보니까 어제 나스닥 올라간 게 또 실적 때문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전날 실적 좋았을 때 왜 안 올라갔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 해외 증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뭐 공통점이 없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날 CPI가 되게 잘 나왔죠. 예. 높게 나왔습니다. 잘 나왔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런데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CPI나 코어 CPI는 후행 지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3개월, 6개월 뒤에 반영되고 있는 거니까 CPI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고점에서 둔화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면 예. 시장에서 그걸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CPI가 발표나는 날 올라갔는데요. 예.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후행 지표가 아니죠. 선행 지표죠. 그렇죠. 왜냐하면 2년 뒤, 5년 뒤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안 떨어진다면 예. 이 인플레이션 아무리 긴축을 해도 인플레이션은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자, 요거와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최근에 그러니까 1980년대하고 2000년대에서 선진국들의 이게 물가 지표인데 이게 예. 인플레이션이 5%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2%까지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이 보통 5년에서 10년 걸려요. 아, 예. 쉽게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쉽게 5% 이상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8에서 9%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예.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으면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아까 방금 전에 본 도표에서도 이런 지표가 나오고 있고 데이터가 있으니까 예.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또 확 올라갔잖아요. 예.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폭락을 했죠. 예. 근데 어제 이게 나스닥이 또 올라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적이 잘 나와서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금융주 실적이 좋아서 아닙니다. 잘 나왔다. 그러면 지난번 JP모건 할 때도 올라갔어야죠. 근데 그때는 반응을 안 했잖아요. 근데 예. 뭐냐면 물론 어제 BOA,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이 좋아지긴 했었어요. 근데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끝나고 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CEO가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한 거죠. 뭔 얘기인가 하면 예. 9월부터 10월 중반까지 소비가 1년 전보다 10%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고 있고 소비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제품 가격이 30불인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60% 올라갔다면 예. 그러면 똑같은 구매를 하더라도 소비가 줄어도 소비가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CEO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고물가 영향이 있으나 거래 건수도 6% 올라갔다. 거래도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활성화됐다, 더. 금액만 올라간 게 아니라 건수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가 견조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예금했던 걸 다 쓴다고 예. 생각했는데 예금도 견조하고 특히나 연체율이 팬데믹 전보다 훨씬 떨어졌다. 예. 그래서 당분간 미국 소비 지출은 탄탄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축을 세게 하고 공격적으로 해서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는 CEO의 얘기는 예.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도 좋지만 그 실적에 나타나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예. 예상보다는 소비가 안 꺾이고 연체율도 안 꺾이고 예금 금액도 안 꺾이네 이런 예. 얘기를 해서 안도렐리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근데 이건 바꿔서 얘기한다면 고용 낮죠 이런 거 좋다 이러면 예. 연준은 마음 놓고 긴축하겠죠. 그래서 내년이 걱정인데 올해는 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즐기면 되는데 내년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기 베어 마켓 랠리가 아닐까. 그리고 제가 매번 얘기했죠. 보세요. 제가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 미국은 금융 문제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리스크 굉장히 잘 매니지먼트 해놨다고 하는데 실적 나오는 거 보세요 지금. 투자 부분, 그러니까 IB 부분만 제외하고는요 굉장히 건실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유럽.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베어 마켓 랠리 랠리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단기 베어 마켓 랠리 가능성이 크다 말씀하셨어요. 네. 어쨌든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보다 우리 증시 좀 견조하게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이런 얘기했죠. 미국 증시는 아직도 좀 저평가가 아닌데 우리 증시는 PBR 기준으로 0.7배, 0.8배에 예. 왔다 그랬습니다. 그게 2050이 0.7배고요. 2100이 0.8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유럽 사태라든지 좀 큰 악재만 터지지 않으면 예. PBR 상을 보면 디커플링이 나올 수 있죠. 2050, 예. 2100에서. 그래서 제가 2100이 깨지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수급도 그래요. 6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신용 잔고가요. 5조 5천억이 감소했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외국인 수급 변화를 제가 지표를 갖고 왔는데요. 분기별로 제가 지금 누적을 쭉 해서 보냈는데요. 예. 특이하죠. 1분기, 2분기는 15조나 16조나 그러네요. 빠져나갔어요. 예. 코스닥도 한 3조나 빠져나갔잖아요. 예. 근데 3분기는 3조 8천억 샀어요, 코스피. 근데 예. 코스닥은 여전히 마이너스. 자, 4분기도 코스피는 1조 8천억에 샀는데 코스닥은 여전히 마이너스. 마이너스. 외국인들은 코스닥 안 사고 있어요. 음. 그 얘기 뭐냐면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오면 내년에 이제 경기 둔화가 오면 예. 재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 지배력이 좀 뛰어난 종목들 예. 이런 종목들이 잘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수급이 변화돼서 코스피가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낙폭과대 종목이 그나마 추가 하락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코스닥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런 반등을 이용해서 코스닥의 재무가 좀 안 좋은 종목들은 조금씩 줄여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예. 제가 11월 1일 날 수출입 증가율이 나오는데 보통 20일 날 잠정치가 그쵸?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18일이니까 이틀 뒤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지표도 하나 갖고 왔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출입 증가율 지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요, 외국인 수급하고 한국의 월별 수출 증가율인데요. 예. 지난번 2008을 찍었잖아요. 역대 최저잖아요. 예. 작년에 제일 위에 보면 45.5를 찍었다가 예. 2008이니까 거의 뭐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러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제 예상을 얘기 드릴게요. 제 예상은 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한번 딱 떨어졌다가 올해 말고 내년 예, 1분기에 예. 마이너스를 딱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진바닥 찍고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근데 예. 2.8이면 이제 마이너스 떨어져도 추가적으로 떨어질 게 별로 없잖아요. 그쵸. 예전에 45, 뭐 34 이러면 예. 추가적으로 떨어질 여지가 많지만 이제 예. 2.8이면 마이너스 한 5 찍어도 뭐 그게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세요. 빨간색이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모아가는 형태죠. 그래서 이번에 잠정치가 20일 날 나오는데 20일 날 어떻게 나온지가 또 외국인들 수급 센스에 관건이겠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보시고 제가 잠정치 나오는 거하고 확정치 나오는 거 비교해 보니까요. 예. 한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잠정치를 20일 날 먼저 보시고 판단하셔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베어 마켓 랠리에서는 낙폭 과대주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개별 종목들이 순환매 나오고 예. 이게 이제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본장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본장은 미래형 접어주가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순위니까 좀 이따 예.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낙폭 과대주부터 먼저 보셔야 봐야 된다. 된다. 네. 그래. 뭐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일 모레 나오는 이 수출 증감률을 봐야 된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달 들어서 이 외국인 수급 계속 매수세 보이다가 뭐 오늘 하루는 이제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 매도세를 보이기는 했어요. 근데 이 매수세 기조는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조금씩은 이어갈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예. 왜냐하면 지금은 한국 주식이 PBR 기준으로 해서 0.7배, 0.8배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주식은 외국인들이 팔기도 좀 힘들죠. 예. 원체 싸기 때문에 이제 좀 올라오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제가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이번에 낙폭 과대주가 올라오고 시장이 한번 이제 좀 한번 순환매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굉장히 재밌는 시장이 올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가요? 예. 이제 성장주의 시대가 제가 10년, 15년 동안 끝났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말씀하셨죠. 이제부터 나오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 저퍼주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뭐 저퍼주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라고 물어봤을 때 맞아요. 제가 다음 예. 주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예. 아직 낙폭 과대주가 먼저 올라오고 이게 움직여야 되니까 조금 개념이 좀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개념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저퍼주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예전에 저퍼주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 저금리에서 고금리, 유동성 확대해서 축소잖아요. 이제는 저퍼주의 개념도 달라야 돼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PBR이 낮은 종목들이 저퍼주라고 그랬죠. 생각했잖아요. 예. 이제 앞으로 내년에 올 거, 그다음에 연말에 올 거는 저 PBR 종목들은 시장에서 영향을 못 받을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해서 자본의 효율 가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두 번째, EPS가 되게 중요한데 이건 이익이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가가 떨어져서 퍼가 낮은 종목들은 이제는 취급 안 한다는 거죠. 왜? 경기 침체니까 경기 침체 구간에서도 EPS가 올라오면서 퍼가 낮은 종목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저퍼주 장세, 가치 투자 장세는 이게 없었거든요. 세 번째는 ESG. 예전에는 ESG를 물고 가지 않는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온다 해서 그것들이 저평가 종목이라고 우리가 테이크를 할 수 있지만 취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미래 트렌드가 ESG가 안 되면 안 되죠. 안 된다. 그래서 그렇죠. 나중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보면 분명히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배당 수익률은 시장 종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 PBR 조하고는 좀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EPS하고 ESG를 ESG를 좀 눈여겨봐라. 나중에 제가 또 나와서 종목을 아직 예.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낙폭 과대주니까요. 예. 그거는 차차 정리하도록 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율규 A1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